자, 우리 오늘 2차 함수 완전히 다 끝낼 예정이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일단 2차 함수. 2차 함수는 1차 함수랑 마찬가지로 정의가 2차식은 y는 2차식 이 형태. y는 x에 대한 2차식이겠죠? 보통 이제 x랑 y 사이의 관계니까. 그래서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 가능한 것을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2차식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겠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거. 자, 근데 우리가 1차 함수를 공부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y는 ax 더하기 b라는 것을 공부를 했다기보단 그러니까 1년 전에 y는 ax라는 것에 대해서 실컷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얘를 추론해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가장 간단한 형태의 2차 함수를 먼저 공부하고 그것으로부터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맞는 선택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게 2차 함수의 좀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버전, 정말 진짜 가장 쉬운 버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y는? 네, 맞아요. ax제곱. 근데 그 중에서도 y는 x제곱부터 먼저 좀 탐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이제 맞겠죠. 뭐 그 2차 함수인 거 아닌 거 판별하는 건 잘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건 그냥 패스할게요. 그 문제까지 다 내가 일일이 예시 들어가면서 풀어주는 건 오히려 좀 부적합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y는 x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탐구를 하면서 당연히 함수는 뭐가 또 이렇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함수가 엎혀다니는 거 있잖아. 늘 그래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y는 x제곱이라는 것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될 텐데 우리 그래프의 정의가 뭐였죠?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 정의. 그 순서상으로 뭐를? 대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우면은 안 돼. 내가 직접 말을 만들어내야 돼. 뭘 순서상으로 만들 건데? 그냥 아무 순서상이랑 쓰면 돼. 뭐 1,3이 왠지 오늘은 느낌이 좋은데 막 이러면서. 두 변수 사이에 두 변수 사이에 관계를 네,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좌표평면이 점을 찍고 네. 표현한 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의 정의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는 모든 함수들의 그래프를 다 그걸 바탕으로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거. 이게 그래프의 정의예요. 뭐라고요? 두 변수 사이에서 효재가 대답해. 변수의 대응에서 순서상을 적통의 점을 찍어서 표현. 키워드만 외운 느낌인데. 그럼 태연이가 살 좀 붙여줄까? 두 변수에서 대응하는 값을 네, 뭐 좋아요.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표현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그냥 그래프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나올 때마다 계속 그냥 뭐였지 이래요. 잘 외워두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 한번 순서상으로 나타내보자. 그걸 좌표평면 위에 점을 좀 찍어서 나타내면 그것이 얘의 그래프일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순서상 한번 먼저 나열해 봅니다. 자, 시작. 여기다 한번 나열해 볼까? 자, 몇 컴마 몇? 뭐 그래요. 1,1부터. 자, 그다음 또 몇 컴마 몇? 2,4도 있고요. 그다음 또 몇 컴마 몇? 3,9도 있고요. 자, 그다음 또 몇 컴마 몇? 아, 그거 찍기 어려워. 네. 근데 또 더 중요한 거 뭐 또 0,0도 좀 찍고 이 귀여운 올빼미 같이 생긴 것도 한번 찍어줘야죠. 자, 그다음 또 마이너스 1,1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2,4도 있고요. 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다가 한번 찍어서 표현해 보겠다 이거예요. 자, 일단 1,1 어디 찍히겠습니까? 뭐 1,1 해서 한 요 정도쯤 찍히겠죠? 자, 2,4는요? 2,4 해서 한 요 정도쯤 찍힐 거예요. 그 다음에 3,9는요? 3,9 해서 한 요 정도쯤 찍히겠죠.
그래서 얘가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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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떨어져서 0,0이게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이게 1,1, 2,4, 3,9, 4,16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잖아, 그죠? 이거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 그렇다고 이렇게 휘는 건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더 어때요? 더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진다. 뭐 가팔라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팔라지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쪽은 어때요? 일단 0,0 찍었어요. 자, 그다음 또 마이너스 1,1 찍죠. 그다음 또 마이너스 2,4를 찍습니다. 그다음 또 마이너스 좀 너무 멀리 찍었어. 자, 그다음 또 마이너스 3,9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짜자자자자자자 이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려보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리고 마치 그게 U자 모양? 아니면 우리 신석기 시대 때 그 빗살무늬 토기 같은 모양? 약간 그런 거? 땅에다 푹 파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뭐 U자 모양이다, 뭐 이런 수식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상 찍어서 이제 그림 그려보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자, 그럼 y는 2x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슬슬 a를 바꿔봅시다. 얘가 이제 1일 때를 구한 거죠. 이제 y는 2x, y는 2x 제곱. 이건 어떻게 생길지 한번 순서상부터 찍어봅시다. 자, 1,1 그럼 얘는 1,2, 2,4 얘는 2,8, 그다음 3,9 얘는 3,18, 그다음에 0,0 올 빼면 언제나 있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8 좋습니다. 자, 그걸 여기다 일일이 찍어보는 거야. 자, 1,2 하니까 요 정도쯤 찍혀 있겠죠. 그다음 2,8 하니까 요 정도쯤 찍혀 있을 겁니다. 3,18 하니까 좀 위. 너무 높아. 0,0이 여기 그대로 찍히고요. 또 마이너스 1,2 하니까 또 여기 찍히겠죠. 마이너스 2,8 하니까 요 정도쯤 찍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쫙 이어보면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더 어때요? 그냥 이 그래프를 묘사해 봅시다. 빨간색이 검은색보다 더 어떻습니까? 더 뾰족해요. 좋아요. 그리고 또 더 차가 포기죠. 네, 폭이 좁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 y축에 점점 더 어때요? 가까워지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 나는 더 높은 곳에 점을 찍어서 연결시켜 보다 보니까 더 높은 곳에 이걸 쭉 잡아 당긴 거잖아. 검은색 이 두 선을 잡고서 쭉 위로 잡아 당긴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검은색 두 선을 잡고 위로 쭉 들어 올렸더니 난 위로 들어 올리기만 했는데 여기가 고정되다 보니 얘네들이 뾰족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y축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Y축 y축에 가까워진다, 폭이 좁아진다, 더 뾰족해진다 이런 수식어들을 이제 여기서 쓰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럼 어떻게 될까? 바뀌는 건 딱 하나야. 부호. 방향만 바뀌어요. 방향만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것뿐이야. 그럼 점들이 어디에 찍힐까? 1,1에 찍혔던 것은 1, 마이너스 1. 2,4에 찍혔던 것은 2, 마이너스 4. 3,9에 찍혔던 것은 3, 마이너스 9. 0,0 그걸 빼면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 뭐만 달라졌어요? x는 다 그대로인데 y의 부호만 달라졌죠. 부호라는 개념,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부호를 생각하는지 뭐 다 모르겠지만 통일하십시오. 부호는 그냥 반대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게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얘네는 반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뭐 큰 놈, 작은 놈 이게 아니라 그냥 반대 방향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큰 거, 작은 것이 됐었던 거야. 이해됐어요? 증가, 감소, 뭐 이득, 손해 이랬었던 게 그냥 하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쪽, 저쪽을 그냥 반대 방향으로 세팅한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왔다는 건 그냥 반대 방향에 그려졌단 소리야. 그러니까 좀들이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켜주고 그림이 그려졌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이 검은색 그래프가 뒤집힌 것처럼,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빨간색 그래프가 뒤집힌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저 마이너스 부분 쪽에서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더 큰 놈은 A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뾰족해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선 거짓말이 되어버리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다며. 근데 여기서 지금 검은색이 빨간색보다 더 큰데 검은색이 빨간색보다 더 뾰족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음수일 땐 또 그 반대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이 변칙적인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언급 안 하고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이 A의 크기, 절대값의 크기, A라는 그 수가 갖고 있는 크기, 방향성 제기고 이 A가 갖고 있는 크기, 이 A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뾰족하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양수든 음수든 할 것 없이 통일되잖아. 그리고 부호는 그냥 따로 이야기하면 돼요.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게 하늘로 승천하듯이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부호가 음수일 때는 혼우박질 치듯이 위로 볼록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당연하죠, 그쵸? 이것이 y는 ax 제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어때? 나 뭐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어요?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없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1차 함수를 공부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수들의 역할을 조금씩 생각 아니할 수가 없죠. 자, a는 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뭘 관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는 이게 고정된 것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울기란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기울기란 표현 대신에 어떤 용어를 자꾸 썼어? 폭. 네. 폭이 좁냐 넓냐 이런 것들도 관장하고요. 또 하나 더. 뭐? Y축. 그걸 우리가 폭이라고 했죠. 또 A가 담당하는 게 뭐예요? 폭만 담당해요? 더 좁고 넓고만 담당합니까? 네, 방향. 그래서 A가 담당하는 것은 폭과 방향입니다. 모양과 방향이라고 하셔도 돼요. 모양과 방향, 혹은 폭과 방향. 어느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가? 즉 위로 만세하느냐, 아니면 아래로 만세하느냐? 아래로 만세할 수 있다. 아무튼 이걸 근데 요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고 요 볼록한 부분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A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게 있다. 위 하면은 플러스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플러스인 것 같죠. 아래 하면 플러스인 것 같아,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래, 약간 좀 이게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꾸 그렇게 연결 짓고 싶잖아. 그래서 A가 플러스면 위로 볼록 자꾸 이러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플러스면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 그림 한번 상상하고 그걸 보고 볼록한 부분의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안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A가 플러스일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한번 징검다리를 거쳐 꼭 이 함수의 개형을 그리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q라는 형태의 이차함수에 대해 논해보려고 해요. 내가 일부러 얘 안 지웠습니다. 왜 안 지웠을까요? 얘랑 얘 사이에 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해낼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y는 뭐 x제곱, 그다음 y는 x제곱 플러스 3. 자, x 위아래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x에다 0 대입해 볼까요? 그럼 얘는 x에 0 대입했을 때 y가 0, x에 0 대입했을 때 y가 3. 근데 그 3이라는 걸 3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표현, 0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정에 집중한 정답. 자, x에다 1 대입하면 y는 1, x에 1 대입하면 y는 1 더하기 3, x에다 2 대입하면 y는 4, x에 2 대입하면 y는 4 더하기 3. 네. 언제나 저 아래에 있는 녀석이 위에 있는 녀석보다 어때요? y 값이 3만큼 더 크다. 이거 뭔가 좀 오버랩되는 상황이 있어. 우리 예전에 이것과 유사한 걸 배운 게 있는데 1차 함수에서 y는 ax랑 y는 ax 더하기 b,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따질 때, 야, y는 2x랑 y는 2x 더하기 4를 한번 비교해봐. 그럼 얘는 이게 y는 2x보다 y는 2x 더하기 4가 이 4라는 것이 계속 붙어있다 보니까 y값이 4만큼 계속 커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순서쌍들이 전부 다 y값이 4만큼 더 크게 나올 것이고, 그럼 같은 x에 대해서 4만큼 더 큰 y의 점을 찍다 보니까 당연히 위로 4칸, 위로 4칸, 위로 4칸, 위로 4칸, 전부 다 4칸만큼 올라간 곳에다가 점을 찍어대지 않겠어?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드니까 이 모든 점들을 싹 다 그냥 실로 꿰서 그 자체를 4칸만큼 땅땅땅땅 하고 올리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 얘도.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그럼 얘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난 뚱뚱해 얘는. 여러분들 내가 굳이 이거 얘기 안 했지만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좌우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대칭이겠죠. 자, 여기를 이제 0,0, 여기를 이제 1,1, 여기를 뭐 2,4, 한 요 정도쯤까지만 뭐 점 찍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y는 빨간색 펜이 어디 있어? 자,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건 이 플러스 3이라는 것 때문에 이 y 값이 계속 3만큼 더 커요. 똑같은 0을 대입하더라도 얘는 0,0에 찍혔는데 이 친구는 0,3에 찍히는 거야. 이 똑같은 1을 집어넣는데 이 친구는 1,1에 찍혔지만 지금 이 밑에 있는 친구는 1,4에 찍히는 거죠. 그 다음 이 친구보다 또 3칸만큼 올라간 위에 점이 또 찍히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그 점들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어주면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거 만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그냥 쭉쭉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자, 그럼 결국엔 지금 여기에서 이게 3칸만큼 올라가고 3칸만큼 올라가고 3칸만큼 올라가서 이 점들이 딱딱딱 찍힌 건데, 그 밖에 그 수많은 점들 역시도 3칸만큼 올라가고 3칸만큼 올라가고 3칸만큼 올라가고 3칸만큼 다 올라간 거니까, 그건 마치 우리가 이 검은색 선을 다 그냥 본드로 붙여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다음 얘네들을 그냥 딴 3칸만 위로 들어 올리면 그럼 그게 빨간색 그래프가 되지 않겠어? 그쵸?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친구를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 평행이동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참고라는 표현이에요. 1차 함수. y는 ax, 저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저 b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했냐면, 너는 y는 ax보다 y는 ax 더하기 b가 b만큼씩 언제나 큰 y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순서상에서도 y 좌표가 b만큼 늘 클 것이고, 당연히 점을 찍을 때도 위로 b만큼 올라간 곳에, b가 양수라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곳에 점이 찍힐 테니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평행하게 이동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저 b에다가 평행이동이라는 역할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y 절편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죠. x에다 0 대입하면 y 값에 갖는다. y 값이 이제 b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도 상황이 완전 똑같아요. 결국에는 저 플러스 3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이 플러스 q라는 것이 뭘 담당할 것이고 평행 이동을 담당할 것이고 결국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q이기 때문에 3q이기 때문에 저 q라는 것은 또 무엇을 담당할 수도 있다? y 절편이라는 것을 담당할 수도 있다. 완전 판박이 아닙니다. 이거 싱크로율 100%야. 100%. 그래서 이 a의 역할은 모양과 이건 폭이기도 했죠. 방향을 결정한다면 이 플러스 q라는 것은 평행 이동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는 것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집중. 평행 이동이라는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지까지도 써보도록 합시다. 어느 방향이에요, 이게? 네, 윗방향 혹은 y축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y축 양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라고까지 한꺼번에 적어 놔주세요. y축 양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 치워버리자. 공간이 좀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이따 다시 쓰도록 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부분은 얘입니다. y는 a x-p의 제곱. y는 a x-p의 제곱. 아까 플러스였는데 얘는 왜 마이너스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시 두 개를 보도록 합시다. y는 x제곱과 y는 x-3의 제곱.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집중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오셔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냥 나 뭐 한두 명 갈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뭐. 알겠습니다. 그 1단원부터 끝까지 뽑아주시면 돼요. 네.
자, 다 복귀하셨습니까? 자, 혹시 이것도 다 녹화되나? 아, 녹화는 좀 추한데 이건. 자, y는 x제곱. 그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네, 우리가 딱 점을 요쪽만 찍어가지고 좀 표현해 볼게요. 이쪽까지 그리면 좀 산만해가지고. 자,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0,0. x가 1일 때 y의 값은요? 그래서 이제 1,1. x가 2일 때 y의 값은요? 네, 2,4. 뭐 이렇게 이제 세 개 값만 찍어서 그냥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개 점. 자, y는 x-3의 제곱. 자, 봐봐. 내가 이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아까 0이 나왔잖아요. 0의 제곱으로서. 그러면 그 y 값과 똑같은 y 값을 구해내기 위해선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았습니다. 3을 대입해야 돼요. 자, 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얻어냈었던 1의 제곱이라는 결과는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할까요? 좋아요. 잘하시네요. 왜요? 그래야 3을 빼고 1이 남아서 1의 제곱이라고 계산이 될 테니까요. 여기다 2 대입한 거는 여기다 몇을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5. 왜죠? 5에서 3이 빼져서 2가 남아서 2의 제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 x에다가 5를 대입했던 결과는요?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돼요? 8을 대입해야 되겠죠. 왜요? 그래야 3이 빠져서 똑같이 5의 제곱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자, 그럼 이 x에다가 10을 대입했을 때 결과는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돼요? 13. 그럼 내가 이 x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결과는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나오겠어요? k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왜요? 3이 빼질 운명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이 규칙 파악했어요. 여기서 0, 1, 2에서 나타났었던 그 모든 이벤트들은 여기에서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그것보다 얼마만큼 더 큰 곳에서? 3만큼 더 큰 곳에서. 어디? 3, 4, 5에서 발생했을 거라고. 즉 다시 말해서 얘는 0,0을 찍었지만 이놈은 당연히 몇 컴마 0을 찍을 것이고 3,0을 찍을 것이고, 이 친구는 1,1을 찍었다면 이 친구는 몇 컴마 1을 찍을 것이고, 이 친구가 2,4를 찍었다면 이 친구는 몇 컴마 2,4를 찍었다면 이 친구는 몇 컴마 4를 찍을 것이다? 그 이유는요? 3만큼 빼질 운명이니까. 다시 뭐라고? 3만큼 빼질 운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x에다가는 이 x보다 얼마나 더 큰 녀석을 대입해야 같은 y를 구할 수 있어요? 3만큼. 그러다 보니 점들을 그렇게 찍다 보니 너네들 시선에선 얘가 마치 어떻게 된 것처럼 보입니까? 이 검은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결정해주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요 꼭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잘 공부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한 사람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미리 예상해 보십시오. 선생님,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더하기 3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플러스 3이 되어서 3만큼 위로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y는 x-3의 제곱은 아니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게 왜 거꾸로 3만큼 이동을 합니까? 왜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게 아니라 왜 플러스 3만큼 갑니까? 왜 얘는 반대입니까? 반대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이거.
뭐 x가 뭐 책 잡힌 게 있겠어요? 뭐 이게 뭐 얘는 반대고 얘는 뭐 정방향이고? 아니잖아. 뭐 x가 뭐 무슨 뭐 저기 뭐 신한테 뭐 미움받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그냥 나는 오직 뭘 했을 뿐이냐면 그 식에 맞춰서 점 찍어서 그림 그렸을 뿐인 거야. 그냥 식에 맞춰서 점 찍어서 그림 그렸을 뿐인 거야. 그런데 다만 얘는 같은 x를 대입하면 y 값이 3만큼 더 큰 곳에 있어서 그냥 3만큼 위로 들어 올려서 점 찍었던 거고, 얘는 얘랑 같은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3만큼 더 큰 x를 대입해야 됐기 때문에 3만큼 더 오른쪽에 점들을 찍었던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뭐 얘는 반대고 얘는 뭐 반대가 아니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은 얘는 그냥 제대로 하고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은 으이씨 보이지도 않아. 잘 털어낸 거 맞아요? 없어? 아예 안 묻어. 묻었었거든. 내가 아까 봤거든 여기. 지금 괜찮아? 갔다 와. 안약 놓고 와서 나 여기 좀 뭐 묻었는지 좀 확인해봐. 눈 좋아질 테니까. 난 요즘 안약이라는 게 약간 좀 그런 건줄 알았어. 좀 약간 그 눈 좋아지. 약간 영향을 주는. 그래서 나는 눈이 워낙 좋아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안약 같은 거 눈 건강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안약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초등학교 막 이렇게 지날 적도 눈도 진짜 좋았어요. 맨날 그 이렇게 시력 검사할 때 다 읽혀. 안 읽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 맨 밑에는 2.5인가 2.0인가 아무튼 그러거든요. 난 다 읽었기 때문에 난 언제나 가장 그 2.0인가 2.5로 이렇게 해가 나왔어. 근데 나중에는 약간 좀 양심 고백인데 내가 맨날 이거 시력 검사할 때마다 밑에 있는 걸 읽잖아. 그 숫자가 외워진 거야. 나중에 이제 게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 눈 탁 나빠졌거든? 사실 안 보였어. 2, 6, 5, 2.0. 약간 그게 내 나름의 자긍심이었달까? 눈 좋은 게? 때려만.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실직고 했어. 너무 그 양심이 좀 없는 것 같아. 나중에는 1.5짜리도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제가 사실 1.5도 잘 안 보이는데 숫자를 다 외워가지고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옆에 있는 그 뭐 이렇게 동물 그림 같은 거 가리키시더라고. 야 그건 못 외웠지 내가. 숫자만 외웠는데 나비 있다 해가지고 이게 뭐야? 나비 아닌데? 1.0짜리로 올라가. 얘 뭐야? 개? 그건 맞아. 1.0.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 안약이라는 것이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y는 정방향, x는 반대 방향 이렇게 외우다 보면 이거 진짜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때 2학기 과정에서 공통수학 2라고 불러요. 2학기 과정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을 배워요. 도형의 이동. 그때 가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 그냥 한 번에 싹 공부를 해버리거든요. 그때 가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논했었던 이 아이디어가 거기에 그냥 원툴입니다. 그냥 x에 더 큰 걸 대입해야 똑같은 y가 나오잖아. 그냥 이 얘기로 그냥 정벌시켜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공부할 게 거의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완전히 잘 이해해 두시고 절대 이거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이너스면 뭐 별표 이건 반대 막 진짜 제일 하지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y는 ax제곱이랑 y는 a괄호 x-p의 제곱 사이의 관계를 파악했고 이때 요 마이너스 p라는 존재 때문에 x가 p만큼 더 큰 게 대입되어야 돼서 그래서 오른쪽에 점들이 찍히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이런 그림들을 바탕으로 잘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그림도 좀 그려놓고 이 원리를 나름대로 한번 좀 설명을 거기다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얘가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합쳐보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것과 하나로 합쳐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A 바로 x-p의 제곱 더하기 q. 아니 뭐 이거는 y는 ax 제곱 더하기 q랑 y는 a 괄호 x-p의 제곱이랑 그냥 섞어 놓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이 y는 ax 제곱에 비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겠습니까? 일단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합니다. 끝. 더 공부할 거 없죠 여기는?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이거 한번 순서를 좀 맞춰서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순서야? 아래 걸로. 뭐 A, P, Q, F, O? 아니 뭐 같은 얘기 아니냐? 얘네들 역할만 하면 되잖아, 그치? 자, 이 A의 역할이 아까 뭐였어요? 모양, 폭, 그쵸? 방향을 결정해주는 거. 이 P는 역할이 뭐예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이 Q는요? 그래. 그럼 얘네들의 값에 따라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린 다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 식 한번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3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자, 이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 돼.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였겠어? y는 ax 제곱의 형태를 찾아봐라 지금 이 얘기인 거죠?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었을 거야. 그래서 딱 일단 요거까지만 먼저 보세요. 이것까지만.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우리가 얘네들의 이름을 이따가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 기본형인데 이 기본형부터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좁고 넓게 그려지는지를 판단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자, 얘 어떻게 그려져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혹은 적당하게 좁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자, 그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합니까?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요?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죠. 그러면 일단 여기 쫙쫙 그려놓고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플러스 2만큼 평행하게 이동하잖아. 그럼 원래는 기본형이 요 원점 0,0을 지났을 거야. 근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요 정도쯤에 찍히겠네. 그 상태에서 좀 좁게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뭐 적당하게 한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라나? 뭐 그냥 그렇게 일단 그려요.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뭐는 좀 표시하면 좋다고 했었어? 절편 같은 것들은 좀 표시하면 좋다고 했었지. 그래서 뭐 x가 0일 때 y의 값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살포시 표현을 해준다면 좋습니다. 뭐 그럼 x가 0일 때 y의 값 계산해봐. 이 정도는 간단히 계산 가능하잖아. 얼마요? 마이너스. 2 좋아.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필요해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요 위를 지나면 안 되지. 밑을 지나야 되겠죠? 살짝만 손봐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요 정도쯤 지나게끔 되게 역시 예상한 것처럼 급격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그쵸? 이렇게 뾰족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아무튼 그림 그리기가 참 힘들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본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예요? 요 0,0이 평행 이동을 하면 어느 지점으로 이동될까라면서 이 0,0은 기준으로 뭔가를 살펴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왜냐면 가만 생각해보면 이차함수의 기본형은 전부 다 몇 컴마 몇을 지나니까요? 0,0을 지나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0,0을 지나는 애니까 일단 그 기준을 먼저 찍어 놓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거 평행이동된 것도 내가 적당하게 그 기준점인 0,0을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거기에서부터 뭐 쭉쭉 그리던지 쭉쭉 그리던지 하면 괜찮지 않겠어? 그렇죠? 됐죠? 그래프 그릴 때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 위치를 결정해주고 뭔가 스타트를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점들은 다 이름을 붙이죠. 이렇게 관심 있는 점,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꼭지점. 꼭지점. 그래서 이 함수는 이 꼭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좀 결정하고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꼭지점이 언제나 어떤 점이었어요? 원점 0,0이었죠. 그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인 것은 언제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겠습니까? p,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i는 항상 이 옆에 붙어 다니는 것이 꼭지점 좌표 p, q입니다. 라는 그냥 뭐 맥락 없이 중요해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뭐 가장 최정상에 있어서 꼭지점인가 최하단에 있어서 꼭지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림 그려보다 보니까 꼭지점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이 원점 0,0을 지나던 그 i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그래서 어디로 옮겨질까 거기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야 될 텐데 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i를 중요하게 다루고 싶다.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i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요. 자, 그럼 개념 8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한테 이제 그 다음으로 시키는 게 어떤 행동이냐? 여기에서 이 아이를 적절하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는데 선대칭, 점대칭 뭐 이런 거, 그렇죠? 대칭 배운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미술 시간에도 하잖아. 데칼코마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접었다 펼치면 아씨 자신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오 제일 좋아하는데? 너 한번 그려볼래? 자, 역시 한 번에 그리면 안 돼. 인간은 겸손해야 돼. 왜 이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데칼코마니 완벽한 좌우 대칭, 그렇죠? 이 선대칭성을 가지고 이제 그림인 거잖아.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어렵지? 자, 다시 하나 그려놓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세모 하나 딱 그려놨어. 이 접었다가 펼치면 이제 여기 무슨 모양이 만들어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마음이 좀 삐뚤어졌나 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게 연기야. 연기야. 여러분들에게 무슨 필요성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 다 의도된 연기라니까요, 이게. 자, 이게 지금 이 대칭을 내가 그냥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 이게 무슨 진짜 이걸 접었다 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 어떤 행동? 이 포인트가 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딱 찍어요.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쓱 수직인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랑 길이가 똑같게끔 점을 하나 콩 찍어요. 그게 바로 이 점이 이 선에 대해 대칭이 되어 찍히는 점, 우리가 대응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딱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쓱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랑 똑같을 수 있도록 점을 한 어느 정도쯤에 찍을까? 이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 정도쯤? 여기에서 점 찍으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 쓱 하고 선을 그려요. 이 길이랑 똑같은 곳에다가 딱 점을 찍습니다. 한 이 정도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랑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 여기 4개로. 아니야? 일찍 왔네? 11시 10분 전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어요. 검은색으로 있죠. 쓱
어때? 완벽 그 자체. 됐죠? 응,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선 대칭을 할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 점들의 대응점을 찍기 위해 이 선에다가 수선 쫙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얘를 같은 길이만큼 보낸 곳에 점 찍고 그걸 대응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좀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이따가 이거 밖에 나와서 할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이쪽. 네, 거기요. 자리 없나요, 거기? 아마 자리 있을 텐데. 네, 네. 쌤, 너 가요? 네, 가세요. 대칭 이동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점대칭이라는 것도 좀 이따 원점 대칭을 가지고 얘기를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원리 자체는 동일하니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녀석이 그냥 예시라는 글자 y는 뭐 x 마이너스 아니다. 이것도 또 a도 써줄게요. 2 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자, 그럼 1,3이라는 곳에 점이 찍히고 한 요 정도쯤? 여기서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이제 y는 2 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일 겁니다. 이 꼭지점이 위치를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이건 1,3이라고 꼭 표시를 하고 갈게요. 뭐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뭐 여기 선생님 y절편 표시해야 되나요? 뭐 표시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0,5이긴 하겠죠. 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여러분들이 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평행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말 그대로 평행이동인데 이 모양과 폭 같은 게 달라지겠어요? 방향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죠. 이동을 하는데 달라졌다면 그건 평행이동이 아니죠. 그 순간부터. 평행이동을 할 때는 오직 뭐만 바뀌어요? 위치만 바뀝니다. 얘네들 위치만 바뀌어요. 즉 뭐만 장난치면 돼? 얘네만 장난치면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공식화시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 이차함수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누구라고 했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누구야? 꼭지점. 이 꼭지점을 그만큼 이동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식 쓰면 되잖아.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꼭지점 이동시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했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 얘가 3, 마이너스 1로 가겠지. 뭐 그림 그리는 거 일단 생략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식을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럼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기본형의 y는 2x제곱인 것 식 써보면 당연히 어떤 식이 만들어지겠어요? y는 2 괄호 불러보세요. x 꼭지점이 얘가 됐었으려면 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됐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상상을 하고 꼭지점 이동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식을 쓰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m 중요해 막 삼각형 쫙 이딴 짓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뭔 이건 공부가 아니죠. 이게 공부죠.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 상상하고 아예 1,3이었을 텐데 뭐 2, 마이너스 4 평행이동 시키라고? 오케이. 그럼 3, 마이너스 1. 그럼 x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건 굳이 우리가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부분이니까 위치 결정해주는 꼭지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죠. 이해됐죠? 네, 좋아요. 자, 그다음 우리 평행이동 순식간에 다 끝났습니다. 대칭이동 볼게요. 대칭이동. 자, x축에 대해서 얘를 대칭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자, x축이 뭐야? 가로야, 세로야? 가로지. 이 가로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하게 돼요. 자, 모양, 폭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죠. 방향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잖아.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 괄호
안전하게 일단 이것부터 먼저 쓰고 가요. 확정됐잖아.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게. 그치? 자, 꼭지점 좌표는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겠어요? 얘가 1,3이었어요. 근데 여기 x축이 있고요.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거 있죠? 선을 슉 똑같은 만큼 슉 내립니다. 몇 콤마 몇으로 이동하겠어요? 1, 마이너스 3. 그래요. 1, 마이너스 3으로 이동될 거야. 자, 식 한번 불러볼까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끝. 엄청 쉽잖아.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말이야.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콩? 쓱쓱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쉽지? 할 수 있죠? 애들 자꾸 이거 빼먹어가지고 고생한다. 근데 이거 외우기만 하니까 이거를 판단을 못해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아니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는데 이게 방향이 안 달라져? 이게 어떻게 2로 쓰냐? 뭐 그럼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 초등학교 3원짜리 애들도 이렇게 대답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아닐 거잖아. 뒤집히는 거니까. 뒤집히는 거니까 당연히 방향도 반대해야죠. 이렇게 됐었던 게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모양, 즉 폭이 달라져 안 달라져? 폭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방향 달라져 안 달라져? 방향 달라져 안 달라져? y축에서 진짜 뒤집으세요. 진짜 뒤집고 나서 판단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대칭 이동은 뒤집히겠지, 뒤집히니까 방향 반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죠. 왜 달라집니까?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뒤집힌다고 했을 때 얘가 왜 달라져? 그냥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왜 달라집니까? 방향은 그대로죠. 그러면 일단 뭐부터 먼저 써? 여기에서 y는 2괄호 제곱 삐리리 확정됐잖아. 저거부터 쓰고 가. 자, 1,3이 어떻게 바뀝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됐잖아.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여기 찍힐 거 아닙니까? 그쵸? 몇 컴마면? 마이너스 1,3일 거야. 자, 그럼 여기 채워봐. 어떻게? x 플러스 1 플러스 3. 오케이. 다 이해됐어요? 우리 지금 공식 따위 하나도 이용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다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따 백지 테스트 같은 거 쓰실 때 쓰지 마. 이런 거. 요 공식 같은 거 쓰지 마. 그거 쓰는 순간 넌 이거 모르는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식을 쓰는 순간 너는 이 원리를 모르는구나. 이 원리를 몰라서 이 공식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백지 테스트 쓸 때 절대 쓰지 마십시오. 나 안 외우고 있어요. 몰라요. 뭐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해. 근데 멀쩡히 가르치고 있잖아. 자, 그럼 마지막 원점 대칭 생각해 봅시다. 원점.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예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똑같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니까 간 만큼 가면 돼요. 그냥 간 만큼 가면 돼. 자, 그럼 얘 몇 컴마 몇이겠어요? 그냥 눈칫밥 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요. 자, 그 다음 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된다는 것은, 자, 점 대칭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 적으세요.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이에요. 여기다 앞점 꽉 찍고 이 판을 돌리는 겁니다. 180도. 그러니까 얘가 빙그르르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빙그르르르 도는 겁니다. 자, 일단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폭 안 바뀌죠.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럼 일단 쓰고 갑니다. y는 마이너스 2 괄호 제곱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얘가 몇 컴마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럼 식 완성해 봅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끝. 다 이해됐나요? 네. 이 부분은 이해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만 하면. 근데 이해를 못하면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죠. 공식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야? 그래서 평행이동 했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나오나? 아니요. 조금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 y는 2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 1,5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런 문제도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원리 배운 거 가지고 충분히 걔네들 대응할 수, 그 문제에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1,3이었죠?
좀뭐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한번 점대칭 시켜볼까? 이 함수를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점대칭 시켜볼게. 자, 2만 한 요 정도쯤 이렇게 내려갔겠죠. 요 점에 대해서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점대칭 시킬 거야. 얘가 간 만큼 가면 되잖아. x가 지금 얼마나 늘었어? 1에서 2로 얼마나 늘었어? 1만큼 늘었지. 그럼 당연히 그만큼 또 가면 얘는 몇 컴마였어? 3 컴마. 자, y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어? 4만큼 떨어졌지. 그럼 또 얼마나 떨어지는데?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여기 폭 달라져 안 달라져? 방향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자, 그럼 끝났어. y는 마이너스 2 바로 x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5 끝. 공식 이용 안 하고 원리를 이해해야 이런 것들도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공식 외울 거야? 아, 야, 이거 a, b에 대해서 점대칭 시킬 때 공식 또 있어. 하는 순간 벌써 이거 또 x는 m, y는 n 또 3개가 더 생겨버린다. 그럼 벌써 그 녀석은 공식만 7개 외우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봐. 난 안 해. 난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야. 그냥 이 원리만 익히면 되는데. 아까 우리 여기서 깔깔깔 웃으면서 얘기했었던 야, 선대칭의 기본 원리는 이게 대응점 찾는 건데 이 간만큼 가면 돼. 이 간만큼 가면 돼라는 이 한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외우는 걸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해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팔은 여기까지. 안녕. 잠깐 여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11시부터 여기 나와서. 자, 그 다음에 개념 1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단원으로 넘어간 건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 10분 이내에 하고 지금 그 유튜브 듣는 친구들은 이제 딱 한번 컷으로 올려보겠지. 근데 뭐 남은 시간 25분 이러면 이제 저 사람 또 거짓말 친다 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근데 난 10분 안에 끝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좀 잡담을 하고 좀 쉬는 시간도 갖고 그래가지고 자, 이차함수는 형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형태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의 이름을 각각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거 우리가 처음 썼었던 2차 함수였죠? 이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 이거 기본형.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 기본형, 표준형. 이름이 왜 각각 그렇게 붙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로 딱 납득시킬 수 있어요. 자,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잘 봐봐. 뭐 기본형은 그냥 납득 가능하잖아. 근데 이 일반형인지 표준형인지 이게 일반형인지 표준형인지 이런 게 좀 헷갈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잘 듣고 그 속에 있는 그 뉘앙스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이 어떤지 요걸 한번 좀 잘 비교해 보세요. 야, 너는 참 정말 일반적인 친구구나. 자,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자리 없으면 여기 잠깐 앉아 있어요. 아니면 형아 옆에 앉아 있어요. 네. 야, 너는 정말 일반적인 친구구나. 자, 이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너는 정말 표준이 될 수 있는 친구구나. 이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렇죠? 일반적이다, 표준이 될 수 있다. 표준이 된다. 뭐가 좀 더 듣기가 좋아요? 표준이 된다라는 게 조금 더 듣기가 좋죠.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보잘것없다라는 말을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정말 특출난 거 없고 그냥 참 평범하고 뻔한 친구구나. 약간 이런 물론 너무 이게 비관적으로 듣는 건가? 아무튼 약간 얘네들 사이에 그 간극을 좀 넓히기 위해 내가 일부러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뭐 모자랄 거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뭐 특출난 거 없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너 지금 그쪽 하면 안 돼. 너 여기 강의 나와야.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네. 나온 김에 우간다 친구한테 좀 인사 좀 시킬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이다, 표준적이다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이다라는 거는 조금 그냥 평범한 거. 표준적이다 그러면 뭔가 좀 모범이 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질 겁니다. 자, 얘는 별게 없어요. 별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없어. 그냥 평범한 식인 거야. 그래서 일반형이야. 얘는 정보를 많이 담고 있잖아. 너는 이거 아까 A랑 P랑 Q 이거 다 어떻게 뭐 의미 다 갖고 있었잖아요. 이 A는 모양과 폭, 방향 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고 P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Q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결정해 줬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 하나만으로 그냥 함수 그래프를 짠 하고 그릴 수 있어요. 1초만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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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얘는요. A랑 B랑 C의 역할이 되게 모호해. 물론 이 A는 이 A랑 역할이 똑같습니다. 근데 B랑 C의 역할이 조금 모호해. 얘를 내가 뭔가 좀 가공을 해야 돼. 가공을 해야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쉬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평범한 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일반형, 표준형인 겁니다. 납득되세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아무리 일반형이라고 하더라도 얘네 A, B, C 사이에 사이에가 아니라 A, B, C의 역할이 있긴 있어요. 뭐 A는 아까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패스. 얘는 이제 모양, 방향 이런 것들 결정해 줍니다. 자, B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 예시가 좀 필요해. 자, Y는 뭐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이차함수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요? 일반형. 그치? 이거 일반형이야. 자, 그런데 이 일반형을 가지고 내가 조금 그래프 그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해. 그러면 이 괄호 x제곱 플러스 2x 괄호 닫고요. 플러스 5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요 부분으로 좀 진화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 괄호 x, 자, 뭐를 제곱하면 얘네가 나와요? 뭘 제곱하면 얘가 나오지?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려면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제곱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는 내가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어요. 난 x제곱 플러스 2x만 초대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도 같이 딸려 들어왔어? 2 1 곱하기 2 2가 딸려온 겁니다. 2가 딸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빼줄 거야. 2를. 그리고 그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5를 더해줍니다. 그럼 최종 버전 완성. 이 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일반형을 가지고 그 뭔데? 아, 다이는 저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피아노 있는 방. 자, 우리가 이 일반형을 저 안에 아마 자리가 없을 거고 잠깐 저기 소파에 앉아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 그걸 뭐라고 부르죠?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이 되었다. 될 화자를 써서 표준화라고 부르죠. 일단 소파에 앉아있어요. 잠깐만 이따가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 당장 급한 거예요? 네? 급한 건가요? 저 그 양먹으로 집 가요. 갔다 와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을 표준형으로 바꾼다라고 하여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자, 보세요. 일단 2는 계속 끝까지 2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것처럼 얘랑 서로 역할이 같구나. 이건 캐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4라는 것이 어떻게 변천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봐봐. 4가 요 2x로 묶여서 되고요. 여기가 2x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묶을 때 x 플러스 삐리리로 묶겠습니까? x 마이너스 삐리리로 묶겠습니까? 그렇지. 자, x 플러스 삐리리로 묶었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로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마이너스로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플러스 양수였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x 플러스 삐리리의 제곱으로 묶였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이 b의 역할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어요. b 혼자 단독으로 뭔가를 하지는 못해요. b 혼자 단독으로 뭔가를 하지는 못하는데 다만 이 a랑 b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얘랑 만약에 부호가 같다면요, a로 묶었을 때 얘랑 부호가 서로 어때요? 서로 어떻겠어요? 같겠죠. 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로 묶여? x 플러스 삐리리로 묶이겠지. 만약에 얘네 둘의 부호가 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달랐다고 가정해 보면 내가 이렇게 묶었을 때 얘랑 얘가 부호가 다르다 보니 x제곱 마이너스 몇 x 이렇게 써졌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묶일 때 어떻게 묶였겠어요? x 마이너스 삐리리로 묶였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부호가 달랐다면요, x축 방향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겁니다. 얘네 부호가 같았었다면 이런 형태로 묶이니까 x 플러스 뭐의 제곱. 얘네 부호가 달랐다면 이렇게 묶고 나면 얘랑 부호가 다른 거니까 x 마이너스 뭐의 제곱. 그러다 보면 x축 방향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b의 역할은 a랑 같이 콜라보해서 나타나는데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c는 어때요? 이건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네, 이건 y죠. x가 0일 때 y의 값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2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개념 3이랑 4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거는 여러분들이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마지막에 썼던 그 이야기가 완벽하게 듣고 있습니다. 자, 1번 케이스부터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그 위에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꼭지점의 좌표를 줬다는 게 결국 너희들한테 뭘 알려줬다는 거예요? P랑 Q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P랑 Q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뭐만 하나 찾으면 돼? A 하나만 찾으면 돼. 근데 여기 지금 좌표 또 다른 거 하나 알려줬다는 거야. 끝났네. 이거 대입해가지고 A 찾으면 되겠네. 그쵸? 자, 다시 꼭지점의 좌표랑 그래프 위에 또 다른 점을 알려줬대요. 그럼 P랑 Q를 알려준 상태에서 A 값만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또 다른 한 점 대입해서 내가 XY에 대입해서 A에 대한 1차 방정식만 만들면 게임 끝이겠죠. 그쵸? 네, 좋아요. 1번은 너무 쉽게 패스합니다. 자, 2번 추계 방정식을 주고, 추계 방정식?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당연히 이건 좌우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을 우리가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x는 1, 뭐 x는 3, x는 5, 뭐 x는 2,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자, 그러면요, 이 추계 방정식이 만약에 x는 2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 꼭지점의 좌표 중 x좌표 하나는 우리에게 알려준 것 아닌가요? 그쵸? 몇 컴마 2 삐리리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P라는 것이 2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그럼 두 분 잠깐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돼요. 이따가 다시 나와요. 네. 그러고 여기서 지금 그래프 위에 두 점의 좌표를 알려줬다라고 하고 있으니 A랑 Q를 구하기 위해 두 점을 대입만 해준다면 연립방정식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요. 너무 단순한 원리. 우리 1차 함수에서 했었던 거 그대로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개념 4. 자, 1번에다가는 별표를 좀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자, 요거는 위에 별표. 자,
얘는 왜 별표를 하라고 했냐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얘 혼자 유별나서입니다. 얘 혼자 유별나서. 자,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어떤 형태를 이용하셔야 되냐면 일반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표준형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실제로 궁금하시면 한번 이거 이용해서 세 점 좌표 여기다 각각 대입해서 한번 A, P, Q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연립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그게 불가능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대입해서 미정계수 3개, 식 3개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보통 이제 그 세 점을 되게 간단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0 같은 것들 좀 포함해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한 원리. 그렇지만 얘 혼자 유별나니까 잘 알아두실 것. 그다음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알려줬다. 자,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알려줬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게 정보를 준 케이스예요.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뭐 형태는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난다라든지 아니면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고 또 다른 어떤 한 점을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음과 같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점들과는 다른 특징. x축 위에 있다. 이건 결국 무슨 좌표가 얼마라는 거예요? y좌표가 0이라는 거야.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2차 함수의 2차 항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x축과 1과 1,0과 3,0에서 만난다. 혹은 x축과 만나서 생긴 교점의 x좌표가 1과 3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y가 0이 될 때 x값이 1 또는 3이다 라는 얘기야. y가 0이 될 때 x의 값이 1 또는 3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y가 0이 될 때 x의 값이 1 또는 3이다 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근이 1과 3이 나오니까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형태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라는 것은 1,0, 3,0 즉 y좌표가 둘 다 00이라는 건데 그 말인 즉슨 y가 0이 되도록 할 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1과 3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요거는 분명히 이걸 전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마지막 두 파트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걸 잘 공부하셨으면 그것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강의를 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계획 세우면 가능하겠지라는 가능성 타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 했으니 그 밖에 살을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원리를 완벽하게 학습했으니까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